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복지, 도움이 되는 복지, 희망이 되는 복지, 희망사다리 조박사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과 요양보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단어는 뭐 서비스 제공 원칙이라든지 역할이기 때문에 모두 다 기출문제라고 할 만큼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양 서비스 제공 원칙에는 뭐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것을 파악해서 반영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요.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서비스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요.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라든지 비밀을 서비스 제공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고요.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 국한해서 제공을 해야 되고요. 상태 변화로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경우 독단으로 하면 안 되고 시설장에게 보고해서 서비스를 제공 계획서에 반영을 해서 신속하게 보고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요. 대상자와 의견이 상충할 때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시설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서비스 제공 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되고요. 뭐 동료라든지 관장, 위반 사비, 협의인 이런 거는 모든 의료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합니다. 모든 의료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다. 기출문제 여러 번 나왔고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뭐 정보전달자의 역할, 관찰자의 역할,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 말법과 상담자 역할, 동기유발자의 역할, 옹호자의 역할. 이 모든 역할은 그 지문을 주어주고 그 역할에 대해서 고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문제가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나왔는지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1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3번. 중요한 서비스는 설명 없이 제공한다. 4번. 서비스를 변경할 때는 요양보호사 혼자 결정한다. 5번. 대상자에게 흡인, 도료, 욕창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몇 번일까요? 이거는 그냥 금방 고를 수 있는 문제죠. 자, 2번입니다. 2번. 2번.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2번인데 그럼 1번은 어디가 틀릴까요?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중요한 서비스는 반드시 제공 전에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되고요. 서비스를 변경할 때는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설장에게 보고해서 변경된 계획서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대상자에게 뭐 흡인이라든지 욕창, 전호 관리는 의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절대 제공하면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었고요. 자, 두 번째.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 시 지켜야 될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옳은 거. 1번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치매 대상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에게 보고한다. 4번 서비스 제공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알아서 처치한다. 5번 대상자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마찰을 피하고 요구를 들어준다. 했습니다. 몇 번일까요? 자, 몇 번일까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1번입니다.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응? 그러면은 2번은 어디가 틀릴까요? 치매 대상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이게 틀렸네요. 동의 없이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가족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소- 소속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신속히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 부축하여 동행하다가 넘어져서 부상을 입거나 목욕을 할 때 물 온도 조절 실패로 화상을 입거나 이런 경우는
보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알아서 처치하면 안 되겠죠. 알아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바로 처치를 하고요.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이런 상황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대상자를 신속히 옮겨야 됩니다. 알아서 처치한다. 이게 틀릴 거예요. 대상자하고 의견이 상충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마찰을 피하고 요구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그랬죠. 마찰을 피하고 요구를 들어준다가 아니라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1번.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을 살펴볼게요. 3번. 요양 서비스 제공 시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될 원칙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서비스 제공 전에 대상자의 성격, 습관 등을 파악한다. 대상자의 보호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 계획된 서비스 외에 추가 서비스도 제공한다. 4번. 대상자를 어린아이 대하듯 한다. 5번. 서비스에 대해서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다. 몇 번일까요? 네. 서비스 제공 전에 대상자의 성격이라든지 습관을 파악을 해서 서비스 욕구에 맞는 어르신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럼 2번은 어디가 틀릴까요? 보호자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되고요. 계획된 서비스 외에 추가 서비스도 안 되고요. 어린아이들에 대하면 안 되겠죠. 물질적 보상을 받으면 안 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오는 것은 관장, 드레싱, 투약, 비위관, 관절 구축. 몇 번일까요? 이것도 그냥 쉽게 고를 수 있겠죠. 의료 서비스는 하면 안 됩니다. 관절 구축 예방은 가능하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요양 업무 수행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흡인, 욕창관리, 외상처치, 복지연구 이용도움, 유치 도노관 삽입 몇 번일까요? 이것도 쉽게 고를 수 있겠죠. 복지연구 이용해서 뭐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뭐 흡인이라든지 옥창, 외상, 유치 도노관 삽입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의료행위는 절대 안 된다. 기출문제였고요. 다음. 숙련된 요양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대상자를 도와준다. 이거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뭐 정보 전달자, 관찰자, 숙련된 수발자, 상담자, 동기 유발자. 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네. 숙련된 수발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숙련된 요양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서 도와주는 것을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다음.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대상자의 신체, 심리에 관한 정보를 가족, 시설장, 의료진에게 전달하여 필요시 지시사항을 대상자와 가족에게 전달한다. 1번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 2번 관찰자로서의 역할, 3번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 4번 말법과 상담자로서의 역할, 5번 동기 유발자로서의 역할. 몇 번일까요? 대상자의 신체 심리에 관한 정보를 가족, 시설장, 의료진에게 전달하여 지시사항을 대상자와 가족에게 전달한다. 네, 몇 번일까요?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 다음. 맥박이라든지 호흡, 체온, 혈압 등의 건강 상태와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하여 증상을 완화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 관찰자로서의 역할, 숙련된 수발자로서의 역할, 옹호자로서의 역할, 동기 유발자로서의 역할입니다.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건강 상태와 심리적 변화까지 관찰하여 증상을 완화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네, 관찰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의 그 건강 상태뿐만이 아니라 어르신의 심리 상태는 매일매일 그 변화가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관찰해서 그 증상을 완화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찰자로서의 역할. 자, 다음입니다.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번 옹호자로서의 역할, 관찰자로서의 역할, 숙련된 수발자로서의 역할,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 동기 유발자로서의 역할. 그렇죠. 몇 번일까요? 네.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옹호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시설, 지역사회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받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서 그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고 주고 지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오랜 에, 병상으로 그 심리적으로 나약해져 있는 어르신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옹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옹호해주는. 다음 문제요. 10번입니다.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를 도와주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몇 번일까요? 말법과 상담자, 관찰자, 숙련된 수발자, 정보 전달자, 동기 유발자입니다. 몇 번일까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자의 관계를 형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를 도모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말법과 상담입니다. 효과적인 우리가 뭐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해서 그 대상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 어르신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를 도모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말법과 상담자로서의 역할입니다. 다음 중 11번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신체활동 서비스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한다.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한다에 힌트가 있겠네요. 1번 정보 전달자, 2번 관찰자, 3번 말법과 상담자, 4번 옹호자, 5번 동기 유발자입니다. 몇 번일까요? 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한다. 동기 유발을 해주라. 동기 유발자로서의 역할. 어르신의 잔존 능력을 살펴보고 그 잔존 능력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동기 유발을 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도록 우리가 지지하는 역할을 동기 유발자로서의 역할이라고 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수행 역할을 옳은 것은 했습니다. 편마비 환자나 잔존 기능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가 지지하였더니 환자 스스로 식사와 옷 입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번 관찰자, 2번 옹호자, 3번 중재자, 4번 동기 유발자, 5번 정보 전달자입니다. 몇 번일까요? 최대한 이것도 네. 이것도 동기 유발자입니다. 동기 유발자. 최대한 지지하였더니 환자 스스로 식사와 옷을 잔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요양보호사가 지지하였더니 식사와 옷을 입게 되었잖아요. 동기 유발을 해서 잔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했네요. 동기 유발자로서의 역할입니다. 동기 유발자. 자, 13번.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바르게 설명된 것은 옹호자, 숙련된 기술로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게 돕는다. 2번 관찰자,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동기유발자, 호흡곤란, 피부 발진이 생기는 살펴본다. 정보 전달자, 대상자의 신체 심리 상태 변화를 의료진에게 전달한다. 5번 말법과 상담,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준다. 몇 번일까요? 옳은 것입니다. 바르게 연결된 거. 네,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정보 전달자, 대상자의 신체 심리 상태 변화를 의료진에게 전달한다. 정보 전달자,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
그러면 1번은 숙련된 기술로 대승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게 돕는다. 이게 숙련된 수발자로서 역할이죠. 그래서 옹호자에서 틀리고 옹호자. 관찰자로서 역할은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격려한다. 이건 동기유발자죠. 동기유발자. 호흡곤란, 호흡곤란, 피부 발진이 생기는지 살펴본다. 항상 관찰자로서 역할 틀리고. 소외되고 처벌받는 입장에서 편들어준다. 옹호자죠. 마을법과 상담자가 아니라. 자,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네, 이상으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역할이 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권과 직업윤리에 대해서도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반드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